안녕하세요. 소송에 미치다 법무법인 SLB 임변 신변? 네, 찌변입니다. 네, 오늘 저희 법인에서 롤렉스 코리아 CS 사건의 피해자분과 피해자분 아버님 모시고 좀 깊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진행 경과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경과를 보고드리고자 해요. 아무래도 피해자분과 가족들께서 신원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이 있으셔서 저희가 피해자분 육성을 전달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저희가 들은 이야기와 진행 방향을 간략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시계의 사연에 관련된 것인데 그러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역시나 굉장히 뜻깊은 시계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1961년에 피해자분의 증조부께서 피해자분의 할아버지 대학 입학을 기념하여 사주신 시계인데요. 그 할아버님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30여 년 동안 이 롤렉스 시계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기계식 시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시계 작동이 멈췄고 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 믿고 이런 시계를 맡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할아버님께서도 오늘 함께 저희 법인에 방문해주신 피해자분의 아버님께 네가 스위스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그 어디에 있는 본사 CS센터에 가서 이 시계를 고쳐와라. 우리 집안 아이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자.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국에 롤렉스 코리아 CS 센터가 생기면서 그야말로 믿고 맡기게 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빈티지 시계 중고가만 생각하면 롤렉스 코리아가 이번 수리비를 지출하는 건 사실 감성의 영역이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다른 금융자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유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남기신 물건, 그러니까 유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시계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 시계의 중고가에 대비해서 고가의 수리비를 기꺼이 부담하면서 그렇게 롤렉스 코리아 CS센터에 맡겼던 건데 그 경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둘러싼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다시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일단 먼저 롤렉스 코리아 일부 임직원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망가뜨려 놓고 다이얼을 교체할 수 있게 더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돈을 변상해야 될 손해배상 채무를 면탈하고 신품 다이얼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의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만한 자료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시계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생기는 게 가족분들께서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롤렉스 코리아의 태도에 비추어서는 향후 어떻게 입장이 바뀌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널리 알려진 이후의 상황인데요. 먼저 롤렉스 코리아 담당자는 이것을 스위스 어디로 보내면 수리할 수 있다. 설령 롤렉스 코리아가 믿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정하는 그곳은 믿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연락을 하면서 자신들이 손상시킨 그 시계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피해자분은 확정적으로 그런 방식의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거의 10번 정도 예, 그렇게 그 문제가 된 다이얼을 내놓으라고 고칠 수 있다고, 아니 이미 고치다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고치기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걸 굉장히 과하다, 이상하다라고 느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롤렉스 코리아 지사장이 스위스 본사 임원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세드릭 밀러 씨. 예, 그 롤렉스 코리아 측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겠지만 저희 의뢰인께서는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밀러 지사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롤렉스 코리아 직원이 특정한 그 센터에 보내더라도 해당 시계는 복구할 수 없다는 점을 서너 차례 반복해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롤렉스 코리아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곳에 보내면 정말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되죠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아무튼 문제가 되었던 그 합의서 건도 설령 그 합의서에 기해서 진짜 롤렉스 코리아가 의뢰인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런 조항들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밝혀서 의뢰인께 손해가 종국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는 그렇게 난도가 높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거기에 사인을 하셨다면
그 후 1년의 과정에서 일반인은 정말 이제 협박성의 내용 증명만 봤더라도 예를 들어 롤렉스 코리아가 너 왜 이런저런 거 지우는 노력을 안 해? 받은 돈 다 뱉고 돈 더 줘야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변호사를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자체로 일상이 파괴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의 합의서를 합의 시한 22시간 전 금요일 퇴근 시간에 영문본만 떡하니 보냈다는 건 사실상 내용에 대해 더 이상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피해자분께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조율을 요청하면서 공문본도 좀 보내달라 롤렉스 코리아 측에 요청을 하셨고요. 롤렉스 코리아 측에서도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회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추석 연휴가 지금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까지 뭐 전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분들께서도 돈을 더 받겠다고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500만 원의 합의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롤렉스 코리아가 말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진정성 있는 사과문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롤렉스 코리아 측에 요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취지에서는 롤렉스 코리아가 제시하는 합의서 내용이나 그 태도 일체가 좀 그런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회사 대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려 놓고 거짓말로 이를 좀 덮어보려다가 생긴 그냥 공산품을 생산하는 한 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의뢰인을 설득해서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해라 뭐 이런 분들부터 그냥 그 협의서에 사인해도 나중에 막을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까지 많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또 귀 담아서 소중히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변호사라서 어쨌든 의뢰인께 최선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밖에 없고 의뢰인께서는 현재는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원만한 합의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이번 사건에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신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저희는 할 거고요. 오늘은 뭔가 뭐 사이다 별말 같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한데 롤렉스 코리아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꽤 재밌는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증거가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더라. 뭐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소송에 미치다 신변, 인변, 찌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